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남자가 평생 귀신에 시달린 이유, 세조 이후의 자기 혐오 콤플렉스. 수양대군, 나우리가 빼앗은 것이지 상왕께서 왕위를 드린 것이 아니옵니다. 조카 단종을 왜 죽였느냐? 너는 평생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생할 거야.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군주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권을 확립했고 법전을 완성했고 군사제도를 정비했고 나라의 기틀을 바꿨습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년에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통받으며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불교를 믿었고 절에서 기도했으며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닌지를. 그 알미 그를 평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선 7대 왕 세조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남자, 조카를 죽인 남자,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417년 한양,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있던 시절, 태종의 둘째 아들로 수양대군 이유가 태어납니다. 둘째라는 자리가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왕위는 형의 것이었습니다. 형 양령은 세자였고 이유는 그냥 왕자였습니다. 그러다 양령이 폐위되고 셋째 충령, 즉 세종이 왕이 됩니다. 이유는 또 밀렸습니다. 이유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자리는 없었습니다.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조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무예였습니다. 학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세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무인이었고 동시에 학식도 깊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수양대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결핍이 이유라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키웁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이 왕위를 잇습니다. 수양대군의 형입니다. 그러나 문종도 병약했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12살 단종에게 갑니다. 수양대군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어린 조카, 지킬 어른도 없는 왕좌,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왕을 대신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 수양대군의 나이 36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왕좌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개유년,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입니다. 그 같은 날 밤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개유정난, 하룻밤이었습니다. 단종의 울타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날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 군무를 모두 자신이 장악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조선 7대 왕 세조가 즉위합니다.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세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과의 싸움. 왕이 된 직후부터 저항이 시작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합니다.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계획이 발각됩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삼문은 세조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고 수양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양대군, 나우리가 빼앗은 것이지 상왕께서 왕위를 드린 것이 아니옵니다. 세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됩니다. 그것도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도 연좌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처벌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57년 세조는
결정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단종을 죽입니다.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조카 단종 17살의 노상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역사 기록에는 세조가 직접 단종의 사살을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일설에는 세조가 망설였다고도 하고 신하들의 권유에 따랐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조카가 죽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 순간 이후 세조는 변합니다.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호패법을 정비했으며 직전법으로 관료제를 손질했습니다. 군사제도도 바꿨습니다. 나라를 뜯어고치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을 세조의 정당화 욕구로 봅니다. 조카를 죽이고 빼앗은 왕위가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왕위로 이루어낸 것들이 충분히 크다면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일하면 잊힌다. 일하면 증명된다. 일하면 정당해진다. 이것이 세조를 움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 혐오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 그러나 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만료는 기록으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병이 극심했습니다.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병을 치료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을 때 문수보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교적 설화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죽기 직전까지 사찰을 찾고 불경을 읽고 스스로 죄를 씻으려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카 단종을 왜 죽였느냐? 너는 평생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생할 거야. 세조가 꿈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었고 그 후부터 피부병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당대부터 떠돌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세조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스스로 만든 권력으로 살면서 스스로 한 일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 세조 이유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근본 법전이 되었고 그가 정비한 제도들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안정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 치러진 대가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죽음이 있었고 17살 조카의 죽음이 있었으며 사육신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세조라는 묘호를 주었습니다. 조는 나라를 세우거나 크게 바꾼 왕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동시에 단종을 기억합니다. 영월의 청룡포를 기억합니다. 사육신을 기억합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그는 평생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조 이후의 콤플렉스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자기 혐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던 사람, 그 알물 업적으로 덮으려 했지만 덮이지 않았던 사람, 평생 사찰을 돌고 죄를 빌었지만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 우리는 세조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루어낸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 업적이 단종의 죽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는 죄는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일로 덮으려 했지만 이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그 죄책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왕위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짜로 나라를 바꿨습니다. 죄책감이 파괴가 아닌 건설로 향할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세조 이유는 그 모순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포 콤플렉스, 예종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